저도 윈터스쿨을 15년째 운영을 하지만 한 5, 6년차 때까지 제가 경험했던 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 정도 되거나 뭐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정윤사관학원 원장 곽정률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있으면 12월입니다. 어머님들의 관심사는 이제 우리 아이 내년에 성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윈터스쿨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실 거예요. 윈터스쿨이라는 게 또 비용도 크게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다니던 학원도 정리를 하고서도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도가 많고 걱정도 많으실 거라고 봐요. 윈터스쿨을 15년째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진짜 윈터스쿨에 대한 정보를 가감없이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초대 손님은 고등학교 때 윈터스쿨을 경험을 했고 또 윈터스쿨과 비슷한 프로그램인 독학재수 프로그램도 경험을 한 대학생 손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1학년 대학생 하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 앞에는 두 번째 손님이 와 계신데요. 두 번째 손님은 오늘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저한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실 우리 질문맨이 앞에 계십니다. 질문맨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 입장에서 질문할 질문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질문맨님 오늘 질문 준비 많이 되셨나요? 네, 날카로운 질문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질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네. 윈터스쿨을 보내려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네. 윈터스쿨 보내면 네. 성적 진짜 오를까? 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학원 입장에서랑 다를 수 있긴 한데 제가 오늘은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오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많이 오른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저도 윈터스쿨을 15년째 운영을 하지만 한 5, 6년차 때까지 제가 경험했던 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 정도 되거나 뭐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이 배우지만 보통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많이 하루 온종일 배우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는데 많은 학습량이 훅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아이들이 거기서 실려버려요. 의욕이랑 이런 게 바닥으로 가는데 보통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서 도저히 못 버틴 애들은 도중 탈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설령 탈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낮아진 상태에서 그냥 2, 3주차, 4주차까지 가서 결국에는 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친구들이 저도 윈터스쿨 여러 가지 형태를 다 다녀봤는데 윈터스쿨이랑 성적 향상을 같은 거로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윈터스쿨을 다녀도 얘를 충분히 소화하면서 따라가고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같은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집중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멍 때리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친구들도 허다하기 때문에 윈터스쿨이 성적 향상을 무조건 불러일으킨다 라고는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 질문인데 네. 본인은 어땠어요? 학창시절 때? 잘 집중했나요? 어땠어요? 저는 사실 윈터스쿨을 거의 집중력을 100% 이상으로 100%, 200%를 끌고 와서 정말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도 성적을 많이 올리고 효과를 봤던. 근데 이제 주변을 보면은 실제로 어때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주일 지나면 훅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간 친구들이 맞아요. 네. 보통 어떤 말 얘기를 하나요? 그 친구들끼리는? 일주일 딱 지나면 너무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나요? 일단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못 따라가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피곤해한다거나 많이들 그러는 것 같고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거에 적응하는 시간도 좀 필요해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 여기서 제 질문 하나 추가 네네. 드리자면 보통 윈터스쿨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학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마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이제 고3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전 8시에서 밤 10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저걸 것 같아요. 강의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윈터스쿨에서 강의가 경쟁적으로 길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강의 시간이 많이 빠지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 느낌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윈터스쿨 프로그램은 전 과목이잖아요. 네. 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까지 있으니까 그 과목들을 다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량 자체가 거기다 또 특강까지. 특강까지. 예.
1년치에 해야 될 것, 이제 다음 년도 1년치에 해야 될 모든 것들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배우는 양 자체는 사실상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일단 많이 들으면, 일단 수업이 많고 강의를 많이 듣고 이러면 성적은 오를 것 같은데 안 오르는 학생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건 왜인가요? 아까 제가 초반 5년차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강의를 완전히 다 세워놨었어요.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의가 그냥 그 당시에는 경쟁이었어. 저기 윈터스쿨은 저렇게 우리는 강의가 더 많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 더 많아. 그래서 수업을 더 많이 해주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과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추세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강의도 강의인데 그거에 밸런스 맞게 관리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강의가 너무 많은, 과하게 많은 그런 이제 윈터스쿨은 이제 점점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목도 막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막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예. 요즘에는요. 왜냐면 본인이 딱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러면 윈터스쿨에 가서 효과를 볼 수 있는 학생도 있고 네. 오히려 효과를 뭐 그대로 멈춰 있거나 효과를 보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맞아요. 예. 네,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네. 대표적인 케이스로 어떤 학생들이 갔을 때 효과를 잘 볼 수 있고 어떤 학생들이 갔을 때 좀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이런 아이는 성적이 만들기 어렵다. 이런 아이는 실패한다. 좀 얘기를 하자면은 끌려온 아이들. 끌려온 아이들. 학생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어머님이 다 관심 계셔서 다 준비를 하시고 이제 때 됐을 때 야, 너 저기 가봐. 요거는 거의 10중 8구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학생 자체 스스로가 위기감을 느끼거나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 그런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큰 건 첫 번째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일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럼 그런 아이들 다 효과를 보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다 이제 윈터스쿨에 참여하는 친구들을 보면 다 의욕이 충만해서 와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끌려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실제로 저희 아이것만 해도 상담을 딱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좀 애를 막 끌고 온 느낌이 있다. 그러면 보통 상담을 잘 진행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상의하시고 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네요. 있죠. 예. 그럼 어차피 해봤자 괜히 아이한테도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보면 학원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좀 다시 상의를 하시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보면 아이가 막 표정이 막 이래서 막 멋이 보이죠. 예.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 해야 돼. 나 이제 대학 가야 돼. 다음 연도에 성적 올려야 돼. 나 내신 성적 올려야 돼. 이렇게 해서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의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의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다 오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다양한 과목을 배우는데 아까도 우리 주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 수업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레벨에 맞지 않는 반에 들어갈 경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윈터스쿨이 레벨이 다양하지 않아서 보통 윈터스쿨이 다 처음이다 보니까 딱 개념 수업이니까 다 레벨이 있어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도 당연히 똑같은 개념 수업을 하지만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레벨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제 본인이 맞지 않는 레벨의 수업에 딱 들어갈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영어는 그래도 쫓아갈 만한데 수학은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보통 아까 일주일에 끝난다고 한 게 일주일 딱 지나면 내가 되게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하나도 못 쫓아가. 그러니까는 스스로가 이제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죠. 그 상태에서 조금 그 패배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쭉 진행을 해버리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럼 윈터스쿨을 선택할 때 이게 그 학생 개별에 대한 케어가 얼마나 진행되느냐 이거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학생이 잘 쫓아오는지 안 쫓아오는지를 계속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처음에 그 의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그렇고 또 나중에 성적이 오른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항상 공통점이 이제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절박감이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듯이 오래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그치. 처음에는 다 의욕 충만해 보이는데 나중에 1월이 끝났고 2월이 끝났을 때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그대로 있는 것에 차이점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출발을 해서
2달 또는 1년을 그걸 쭉 유지를 했던 케이스인 거고 이제 나가리가 된 친구들은 그렇지 못했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 하나 드리자면 네. 그렇게 그 윈터스쿨에 참여해 보면 힘들어하거나 이런 애들이 눈에 확 보이나요? 겉으로도 티가 많이 나요. 표정이 좋지가 않고 맞아. 수업에 의지가 없고 자습할 때 눈빛부터 다르거든요. 복도에서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힘들어하는 거군요. 그런 친구들은. 네. 그 보면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은 다들 긴장해서 막 딱 의욕에 충만해 있잖아요. 눈빛이 살아있는데 근데 딱 3일째 3일째부터 네. 무너지기 시작하는군요. 다른 뭐 원인들 이런 거는 좀 없을까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완전히 잘 되어 있는 학생. 굳이 왜 인터스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만 들으세요. 겨울방학. 자기가 스스로 스케줄 관리 다 하고 네. 할 수 있는 경우. 왜냐면은 결국 윈터스쿨은 여러 가지 과목이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어가 완성 단계, 예를 들어서. 근데 다시 영어를 또 그 본인에 맞는 레벨에 간다 하더라도 굳이 뭐 윈터스쿨을 진행할 필요 없이 영어는 따로 이렇게 본인이 공부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좀 잘 되어 있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과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서 듣는 또 단과 프로그램도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최상위권 학생들, 네. 자기주도 학습이 잘 돼 있는 친구들도 인터스쿨 오는 것보다 스스로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윈터스쿨이 우리가 윈터스쿨 이러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할 거예요. 네. 하나는 재종반에서 진행하는 재수종합학원에서 진행하는 윈터스쿨.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재학생 학원에서 진행하는 특강 형식의 윈터스쿨.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정률사관 학원에서 진행하는 거는 재학생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재수종합학원에서 진행하는 윈터스쿨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잖아요. 이 드문 케이스 같아요. 네. 뭐 이런 게 대충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각 유형들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크게 윈터스쿨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수학원에서 진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재수학원이 아닌 곳에서 진행하는 게 있는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 재수학원에서 진행하는 윈터스쿨도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기숙사 형태냐 아니면 그냥 재수종합반 학원에서 진행하는 학원이냐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재학생 윈터스쿨 학원들도 보면 두 종류를 보면 되는 게 저희처럼 재학생 그 윈터스쿨이지만 윈터스쿨이면서 전과목을 하는 그런 또 재종반처럼 그런 윈터스쿨의 형태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하는. 네, 그렇죠. 네. 아니면 보통 이제 영어학원 또는 수학학원, 국어학원에서 윈터스쿨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그 과목만, 그 과목에 대해서만 완전히 마스터하자 해서 그 과목에 대한 윈터스쿨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다 있겠죠. 다 각각의. 있죠. 네. 장단점 다 있습니다. 뭐 다른 유형의 장단점을 언급하시기가 가능하시면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은 기숙학원 형태의 윈터스쿨의 장점은 완벽한 생활 관리죠. 24시간. 뭐 식사, 그다음에 뭐 수면의 질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따져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그 단점에 대해서 좀 말하기가 재학생 학원의 입장에서 네. 말하기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니까 장점만 거기는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수종합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재수생들이 이제 나간 다음에 이제 수능을 치렀으니까요. 그 이제 남은 빈 시간대 1월 달에 이제 재학생들 받는 거지 않습니까? 장점은 당연히 전 과목 선생님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수능 중심의 선생님들. 네. 그리고 일단은 거의 1년 가까이를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유지했기 때문에 경영 노하우라든가 운영 노하우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거. 시스템적으로 많이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큰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점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언급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재학생 학원 같은 경우는 뭐 거긴 또 제가 진행하는 부분에 장점과 단점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장점은 마찬가지로 저희 같이 전과목을 또 진행하는 부분들은 또 그거에 대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종반이랑 또 동일하죠. 운영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그렇죠. 특히 재학생이니까. 네, 그렇죠.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재수생 종합반에서 진행하는 윈터스쿨은 기본적으로 재수생들이 1년 동안 쭉 공부했고 그 건물 자체에서 주는 그런 약간 압도함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네, 그렇죠. 있겠네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랑 똑같죠. 초등학생이 고등부 학원 딱 오면 느낌 이상한 거잖아요. 뭔가 좀 그렇죠, 어렵고 그렇죠. 위축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재학생 전문 그런 윈터스쿨 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재수학원에서 느끼는 분위기 정도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이 약간 결이 다르죠. 적응이 조금 더 쉬울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학생들이. 쉽게 말하면 그럴 수도, 좋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주변에 보면 재학생 학원 중에서 종일반 형태의 윈터스쿨을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네. 다 단과로 한 과목 정도 하는 데가 거의 많은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는 왜인가요? 일단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인프라가 제일 클 거예요. 자습 공간과 강의실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일단 그 정도의 공간이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제대로 된 윈터스쿨을 진행하려면은 전 과목을 다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선생님들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만 해도 저희 윈터스쿨을 진행하는 스태프진들이 100명이 넘어가거든요. 강사부터 조교 선생님들 포함해서 저희가 100명이 뭐예요? 140명 가까이 되죠. 실제로.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재학생 학원에서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매년 윈터스쿨 할 때 저희는 너무나 무서워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들이 큰 비용을 내서 윈터스쿨을 보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겨울방학, 그 소중한 겨울방학 엄청난 시간을 저희한테 딱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학기에 이제 뭐 중간고사든 모의고사든 시험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적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한 리스크. 그건 이제 성적이 왜 안 나왔어? 윈터스쿨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왜 안 나왔어? 이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성적이 안 나올 경우에. 그럼 학원 들어왔다가 오히려 학원 나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네. 어떤 그 기준으로 선정하면 좋을까요? 본인은 윈터스쿨 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윈터스쿨 택했어요? 일단 처음에 정률사관학원을 들은 거는 이제 유명해서 아무래도 듣게 되는데 검색도 많이 해보고 이런저런 학원들 상담을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부천 내에서도 많이 알아봤지만 오히려 먼 곳, 뭐 목동이나 대치 이런 데까지도 다 상담을 다녀봤었는데 일단 가깝다는 것도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부천이나 인천 이런 데는 사실 뭐 크면서도 재학생을 다 고려해주면서도 또 여러 가지 다 상황을 맞춰주고 조건이 만족되는 학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서울 멀리까지 나가야 뭐 좀 많아지고 이래서 부천, 인천에서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선택을 했어요. 보통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도 그 윈터스쿨 하기 전에 다 이렇게 많이 알아보나요?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도 많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뭐 다양한 형태, 꼭 윈터가 아니어도 윈터스쿨, 뭐 기숙사 학원, 또 유명한 다른 학원들 많이 다 알아보고 단과로 알아보는 친구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다 알아보고 오는 것 같아요. 유명한 데 위주로 보통 가지 않나요? 이름 많이 알려진데. 네. 뭐, 맞습니다. 저도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뭐 가까운 곳,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그 유명한 곳이라는 말이 사실상 맞는 것 같아요. 유명하다는 소리에는 기본적으로 오래 운영을 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검증도 그렇지만 네. 이게 운영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윈터스쿨이요? 예. 이거가 복잡한데 그 복잡한 거를 이제 처음 경험하는 학원들, 저희도 사실 5년 동안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아이들 너무 미안하거든요. 물론 그때 굉장히 열심히, 초반이니까 진짜 열정을 다해서 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죠. 좀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가 있게 진행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못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적어도 그 지역 내에서 좀 오래 했고 유명한 곳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리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나요? 너무 먼데 보내면 기숙학원 아니고 데일리로 다녀야 되는데면 네. 거리가 멀면 좀 불편하지 않나요? 그것도 확실히 피곤하고. 아무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희도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윈터스쿨 보면은 인천 쪽에서 많이 오거든요. 인천 쪽에서. 네. 거리가 1시간 넘는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1시간 이내 정도면은 예,
크게 그 거리가 물론 부담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윈터스쿨을 선택할 때 과연 본인 학년의 레벨이 과목별로 얼마큼 존재하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 레벨별로. 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했던 네. 것처럼 열심히 할 의욕 가지고 왔는데 본인이 못 따라가는 반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네네. 일주일 지나면 자존감 확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그 상태에서 쭉 4주까지 그 1월 방학을 다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이 들어왔더니 본인 레벨보다 너무 쉬워서 너무나 당연한 거를 또 끝까지 배우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과목적인 부분들을 과목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 레벨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윈터스쿨이 선택 수업도 늘어나고 막 이런 추세긴 하지만 맞아요. 어쨌든 네. 의무 수업이 비중이 높고 일반 수업보다가 한반 인원수가 많은 경우가 많아서 그게 실제로 특히 윈터스쿨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윈터스쿨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반을 여러 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유명한 곳, 그렇죠. 유명하다는 소리는 이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해요. 네, 운영해요. 오랫동안 윈터스쿨을 운영해온 곳. 네. 그 다음에 신설된 곳은 그래도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 정도 수준. 네. 과목별로 네. 레벨이 잘 나누어져 있는지도 꼭 체크해봐라. 그렇죠. 네, 그래야지 나중에 들어가서 덜 힘들어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학생이.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네. 마지막 질문 네.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개구리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한 발 움츠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방학 때는 좀 쉬어도 좋지 않나요? 이거는 근데 제 입장이랑 또 우리 학생 입장에서도 다를 수 있으니까 저도 학생 입장에서 되게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윈터스쿨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방금 우리 질문맨이 했던 생각들도 가질 수 있잖아. 이번 겨울방학은 내가 진짜 필요한 공부만 딱 하면서 좀 쉬엄쉬엄 하자 이런 생각 갖기도 하나요? 일단 쉬면은 좋은 거는 육체적으로만 좋은 거죠. 학업적인 면에서는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고 학기 중에는 다녀보면 다 알겠지만은 공부를 사실상 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량이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학처럼 24시간을 낼 수 있는 기회가 고등학생 때는 거의 방학이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 전부이기 때문에 방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겨울방학, 고3 겨울방학, 고1, 2 겨울방학은 1년에 대한 태도를 준비하고 자세를 바꿔나갈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가장 밑바닥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주변에 그런 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나 이번에는 내 필요한 과목 딱 공부할 거야. 이제 나는 솔직히 영수는 괜찮으니까 국어를 좀 필요한 수업 들으면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내 시간도 보내고 독서도 좀 하면서 하겠어. 이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여행도 좀 다니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근데 이게 1년 지내고 뭐 재수도 하다 보니까 학습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국어,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이번 겨울에는 마스터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뭐 단과 윈터를 들어가게 되더라도 영어는 조금 향상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국어, 수학 기존에 잘했던 것까지도 무너지는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과목만 편협되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 과목을 수준에 맞춰서 물론 과목별로 수준을 맞추긴 하겠지만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경험자로서 만약에 이제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게 겨울방학을 앞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얘기를 하는 거 해주나요? 네, 저는 하라고 장담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학원 운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제 저희는 겨울방학을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성적 올리고 싶습니까? 근데 겨울방학을 놓치면은 성적을 드라마틱하게 올리는 건 좀 어렵죠.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기는 해요. 뭐 학기 중에 딱 어떤 특정 과목이 딱 올라가는 경우는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과목이 다 올라가는 경우가 좀 쉽지는 않죠. 겨울방학을 놓치면 사실상 1년에 거의 절반을 놓친 거라고 말을 하죠. 코로나 기간 때 많이 쉬어봤잖아요. 승전이 되던가요? 그렇죠. 계속 하라겠죠. 네.
네, 그럼 질문님 또 궁금한 질문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준비해온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객관적이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저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충분한 전달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마찬가지로 더 디테일하고 준비된 자료들을 가지고서 좋은 설명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리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